매서운 바람이 수확을 재촉한다. 배추는 똑같이 파종을 해도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기계 수확을 할 수가 없다. 일일이 사람 손을 필요로 한다. 이게 작업 중에서 이 배추 작업이 최고 힘든 거래요. 힘든 거래. 왜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도 이게 최고로 힘든 일이죠. 이 배추 작업이. 밭의 입구, 길가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작업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배추 수확만으로 꼬박 3시간이 흘렀다. 쉬지 않고 참 오랫동안 기다렸다. 조금 허리심 합시다. 조금 허리심 합시다, 야. 겁나게 죽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참았던 걸까? 모두들 꾹꾹 눌러 담았는지 그저 바닥에 철퍽 주저앉고들 만다. 저녁에는 막 자면은 막 관절이 손가락이 막 쏙쏙쏙 애려. 잠을 못 자. 큰일 났구만. 더 먹으려는 게 이렇게 어려워. 무릎, 손가락 그렇게 많이 아프죠. 허리는 이제 물론 이란 게 허리는 아프고. 흩어졌던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 잠시 요기를 하는데 음식은 방금 수확한 배추에 된장만 추가됐다. 이것으로 허기를 달랠 수야 없겠지만 갈증엔 이만한 게 없다. 딱 왔네. 물 먹고 싶으면 우리가 이거는 것을 먹어. 물 먹고 싶으면. 물 대신에? 그러면 물 먹고 싶으면 우리가 배추를 이렇게 먹어. 물보다도 밭에서는 이게 최고다. 배추며 무며 한입 배에 물 때마다 맛이 달짝지근하니 피로도 덩달아 풀리는 것 같다. 정말 잘 드시는데요. 이 맛을 안 먹으면서 이 맛을 몰라요. 이거 드시면은 좀 피로가 싹 가시세요? 갈증도 데피고 허기도 데피고. 보약보다 이거 더 좋아요. 밭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이들의 특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해가 지기 전 수확을 마무리하려면 휴식이 마냥 길어질 수만은 없다. 아까보다 손이 더 바빠진다. 밭에서 뽑은 배추를 운반하기 좋게 상자에 담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장가라면 이것도 들어가고 굵은 놈은 4폭이고 안 그러면 안 된 굵은 놈은 3폭도 들어가고. 그래? 셀 수 없이 많은 상자들. 이곳에서 가을을 난 배추들이 출하를 앞두고 있다. 수확하는 이들과 함께 배추 운반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송팀도 따로 있다. 이들은 해남의 배추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배추를 실어 나른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해야 한다. 한 차에 한 어느 정도 실으세요? 5포기씩 6포기씩 넣어서 105박스 해갖고 실품. 상자 하나의 무게만 20kg 정도. 매일 매 순간 들어서 옮기는 게 일이다. 속도를 붙이다 보니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맘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일이다. 같이 줬어요? 예? 찡겨갖고. 잘만 해. 부러지지만 하면 다행이지. 손 찡기는 경우가 많나요? 아유, 손만 찍히면 다행이죠. 아, 그래요? 발도 찍히고 정강이도 까이고 눈물은 나고.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배우지 않아도 기술이 절로 생긴다. 힘을 빼고 마치 농구를 하듯 상자를 쌓아 올린다. 더 이상 실을 공간이 없을 때
트럭은 다음 장소를 향해 출발한다. 상자를 비우고 나면 또다시 상자를 수거하러 온다. 배추밭을 하루 10번씩 정신없이 오가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종종 있다. 바퀴가 배추밭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경사가 져서 사고가 나면 사람도 배추도 모두 위험해진다. 다행히 꿈쩍 않던 바퀴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간다. 방금 같은 경우는 종종 있나요, 이렇게? 아유, 숱하죠. 이게 배춧잎이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물기가 있어갖고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수성이 원활하지가 않죠. 수성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줌마들 일하는데 박스도 내줄 수가 없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신선한 배추를 공급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배추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 배추가 될 준비를 한다. 배추를 실은 트럭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김치 공장이다. 해남 곳곳에서 도착한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다. 하루 들어오는 배추의 양은 약 100톤. 쉴 새 없이 나르고 옮겨도 들어오는 배추가 더 많다. 2만 포기에서 한 2만 5천 포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계속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2만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한 2배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로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이 시즌이 제일 바쁜 시절인가요? 그렇죠. 지금 1년 중에서 제일 바쁜 시즌이죠. 산지로부터 막 수송된 배추는 공장에 입고되자마자 이동식 벨트에 실린다. 배추가 쏟아지자 속도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의 손놀림도 바빠진다. 배추를 하나하나 일렬로 가지런히 놓는 게 첫 번째 작업. 뿌리를 중심으로 배추를 절단함과 동시에 배추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이거 가지런히 맞춰주면 배추가 삐뚤지 않게 바로 잘라집니다. 절단 작업대를 지나면 배추는 두동강이 난다. 중심을 맞춰 기계에 넣는 것부터 꺼내는 것까지 자동화됐어도 세밀한 건 사람 손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벌레가 먹었거나 시들시들한 배추는 바로 버려진다. 중요한 작업인 만큼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막 나빠진 거 있잖아요. 떨어지고 아, 그런 것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보이세요? 예.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좋은 배추를 쓰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선별된 배추는 다음 공정인 절임실로 보내진다. 배추 절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 그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배추를 절일 때는 소금의 품종이 배추의 품종만큼이나 중요하다. 김치가 맛있으려면 좋은 천일염을 사용해야 오래 묵혀도 쓴맛이 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은 배추 위에 1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을 뿌리고 그 위에 다시 배추를 쌓다 보면 어느새 통 하나가 가득 채워진다. 절임이 제 일이야. 김장은 절임 맛죠. 김치 맛은 절일 때는 무엇보다 염도가 중요하다. 너무 짜서도 안 되지만
덜 절여지면 간이 배이지 않고 맛이 없다. 전부가 사나이 60톤이에요. 60통인데 다 하는 날 있고 보통 이제 안에서 하시는 거 60통. 60통? 네. 하루에 60통을 다 하시는 거예요? 통 하나에 들어가는 배추의 양은 약 4톤 정도. 일일이 통에 옮기고 쌓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 겨우 한 통이 채워진다. 김장철, 전국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맞추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아침 8시부터 꼬박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반도 채우지 못했다. 앞으로도 몇 시간을 더 서 있어야 할 다리는 점점 힘이 풀려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배추가 쌓이도록 둘 수는 없는 법. 공장은 계속 돌아간다. 배추가 조금 넘칠 정도로 통을 채운 뒤 그 위에 덮개를 씌운다. 덮개는 배추의 절임 정도로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시간이 흐르면 배추의 숨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덮개가 덮이고 대신 물이 차오른다.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배추가 위에까지 다 잘 절여지니까 안 덮으면 물이 여기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쳐야 되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12% 정도의 천일염수에서 10시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오늘 저렇게 절였다가 내일 햇밤 자면 이렇게 올리거든요. 10시간에서 12시간은 되겠죠. 절임은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은 절임 배추를 주문해 양념만 따로 하는 경우도 많다. 양념을 버무릴 배추는 세척실로 향한다. 하루 전에 미리 절여놓은 배추를 몇 번에 걸쳐 충분히 씻어내 짠맛을 없앤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이때 배추의 염수 농도는 4% 정도가 적당하다. 절인 배추를 세척한 뒤에는 자연적으로 탈수시킨다. 배추의 물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이제야 양념을 버무릴 수 있다. 절임과 함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다. 여기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양념을 버무릴 때는 배추 속속들이 양념을 균일하게 버무려야 한다. 똑같은 자세로 수백 수천 번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다. 김치의 맛은 흔히 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공정은 기계화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무엇 하나 사람 손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다. 하루하고도 반나절이면 새하얀 배추가 새빨간 빛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는 김치가 된다. 맛있다가 하면 좋고 맛없다가 하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러죠. 이 배추가 좋으면은 이 김치 담을 때 엄청 신이 나요. 배추가 좋으면. 말소리 대신 기계음이 가득한 현장. 일이 고돼도 재료가 좋고 맛이 있으면 됐다는 소박한 바람은 이들이 모두 어머니여서가 아닐까. 정성을 담은 김치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진공 포장을 한다. 이렇게 완성된 김치는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이제 가정의 식탁에 올려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루 주문량이 500건에 달할 정도로 김치 공장은 오늘도 눈코 뜰 새가 없다. 배추를 버무릴 양념도 계속 돼야 한다. 김치에는 사실 부재료도 10대까지가 넘게 들어간다. 한쪽에서 그들 앞에 부재료인 생강이 수북히 쌓여있다. 하루 쓰이는 생강만 해도 60kg 정도. 이 많은 양을 단 몇 명이서 손질한다. 김치 양념에 생강을 넣으면 독특한 향기가 나면서 감칠맛이 살아난다. 김치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다.
이 생강을 세척하고 일일이 쪼개는 것도 단 둘만의 목. 세척을 하고 나면 더 본격적인 작업이 기다린다. 일일이 껍질을 벗겨내는데 과연 오늘 안에 끝날 수가 있을지. 그러나 마치 어머니가 집에서 손수 생강을 까듯 묵묵하게 시간을 보낼 뿐이다. 여기는 다 얼어요. 어떤 점이 어려워요? 다 어깨 아파요. 어깨 아프고. 나 열 파스 다 벌어요. 근데 아파요. 말없이 감당하던 자리에는 파스가 붙어 있다. 손이 저랍고. 손이 말도 못해 저랍고요. 먹고 살기도 그러고 또 자식들 또 결혼도 시키고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러세요. 댕기지 말라게요. 그래서 욕심에 댕기죠. 힘들지만 어쩌면 어머니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생강처럼 파와 양파도 일일이 다듬어야 한다. 여기에 찹쌀풀과 새우젓도 김치 맛에 꼭 필요한 재료들이다. 10여 가지의 부재료들이 완성돼야 비로소 김치 양념을 만들 수 있다. 고춧가루와 액젓 등 하루에 쓰일 양념 재료만 해도 한가득이다. 풀, 찹쌀풀, 새우젓, 김치에 들어가는 모든 거 여기가 보관하는. 야채, 고춧가루 한번 꽂아놓고. 일반 가정집에서 김장을 할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염도라든가 양념을 배합할 때 눈대중이 아닌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늘 같은 맛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오차 없이 정량을 지키는 게 필수 사항이다. 주의할 거는 이제 레시피대로 안 빼먹고 레시피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정성이죠. 맛은 정성.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넣고 회전식 배합기에서 10여 분간 혼합하면 비로소 갖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양념이 완성된다. 한데 섞여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정이 양념을 만드는 일이다. 또한 그만큼 위생 처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김치 한 포기가 완성된다. 한쪽에선 김치가 완성돼 나가고 한쪽에선 새 배추가 계속 들어온다. 배추는 수온과 날씨, 염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절임은 제일 까다롭다. 평소라면 말소리도 잘 들을 수 없던 이곳,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김치 공장의 절임실 안.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반면 기계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하루 수천 포기의 배추를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선 것이다. 각 공정의 길목이나 다름없는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김치 생산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수가 급선무다. 기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어디 걸려가지고 감아가지고. 빨리 하려니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 한 번쯤은 꼭 있는 일. 그가 공장 안을 유유히 빠져나간다. 공장이 재가동됐다. 일이 가장 밀린 건 대량으로 배추를 절여야 하는 절임실.
이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다른 공정보다 2배, 3배 더 힘이 든다. 절임은 1%의 농도를 다툴 만큼 까다로운 데다가 소금물 때문에 배추 무게도 배로 나간다. 기계의 힘을 빌려도 손이 하는 일만 못하다. 어저께 한 거 오늘 하는 거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금물에 담가놓은 배추를 다음 공정으로 보낼 차례.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어디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해야죠. 아 그래요? 이제 하루 배추를 쓸어 담고 건지고 올리기를 수십 수백 번. 큰 절임통 하나에는 약 4톤 가량의 배추가 들어간다. 잠시 여유를 부릴 틈도 없는데 이 많은 일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을까. 한만 하니까 하죠.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게 힘들었어요? 뭐, 안 쓰다가 몸이 이제 막 이렇게 쓰잖아요, 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온몸이 아팠지만 이제는 몸이 단련이 됐다. 지금 수확한 배추는 대부분 절임 배추가 된다. 절임 배추는 다시 이곳으로 옮겨진다. 배추의 겉잎과 뿌리 부분을 먹기 좋게 다듬는다. 배추는 이렇게 수확과 절임을 거치면서 점점 더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남게 된다. 절임과 손질을 마친 다음 공정은 세척이다. 현재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 배추를 씻어내야 한다. 염수를 알맞게 빼주고 탈수시킨 뒤에 포장을 하면 이것이 바로 절임 배추가 된다. 최근에는 김치보다 절임 배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다. 과정은 대폭 줄어들고 시간은 절약하면서도 입맛대로 제 손으로 양념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주부들이 선호한다. 전국 각지로 배달될 절임 배추. 특히 해풍을 맞고 자라 절임으로 더욱 인기가 좋다. 상자는 쌓아 올리고 올려도 끝이 보이질 않는다. 지금 여든분 한 7,000개 정도? 요 박스 7,000개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한 7,000개씩 요즘 나가고 한 다음 주쯤에는 한 10,000개 이상 나가고.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일은 고되지만 이맘때가 아니라면 또 언제 이렇게 바쁠까. 김치 공장의 하루는 길기만 하다. 1년 중 수확이 가장 늦다는 해남 배추 수확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다. 배추는 비스듬히 눌러 쓰러뜨린 다음 칼로 뿌리를 잘라 시든 겉잎을 정리하면서 수확한다. 배추 수확에 필요한 건 칼이 전부. 아무거나 베는 것 같지만 배추 수확에도 순서가 있다. 차가 이렇게 두 반대로 들어와서 일하기 소라게 해서 이렇게 길을 내잖아요. 차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됐죠. 트럭에 2바퀴가 지나갈 길을 터주기 위해 그 줄을 먼저 수확한다. 뽑아낸 배추는 상자에 빈틈없이 담아 운반하기 쉽게 한다. 수확하는 사람 대부분이 60대. 몇 시간째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경사진 밭에 서 있기란 젊은 사람도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 밭에서 얼마를 버텨온 걸까? 이거 완전 다 틀어져 갖고요. 쏟아져서.
여기 아주 열 빼도가 빼다게 다 열 빼다고 다 열. 이제는 감각도 무뎌졌다. 아파. 빼다고 이렇게 아파. 근데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돼, 너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았는데. 예, 안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야, 폴랑게 못 가지. 약 먹으면서 일하면서 그러지 지금 약 먹지. 아, 그래요? 그래도 배추밭은 떠날 수가 없다. 터놓은 길을 따라 트럭이 들어온다. 워낙 밭이 경사진데다 땅이 질퍽거려 자칫하다간 트럭이 전복될 수도 있다. 오르막길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편이 그래도 안전하다. 하루 수십 번. 해남 배추밭에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배추를 한가득 실어 나르는 트럭을 볼 수 있다. 캄캄한 밤, 아직도 배추밭에 사람들이 남아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배추는 영하 3도에서 냉해를 입기 때문에 그 전에 수확과 운반을 마쳐야 한다. 이게 작업은 몇 시까지 하세요? 최고로 이제 오래 했을 때는? 새벽 3시요. 새벽 3시요? 4시. 4시? 네. 그때는 안 보이잖아요. 아, 감으로 가요. 아, 감으로? 이제 해남의 김장 배추 수확도 끝이 보인다. 막바지 수확한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김치 공장. 김치 공장 역시 사람들이 일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문량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야간 작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아침만큼 버무리는 속도는 더디지만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는 이가 없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아침 8시부터 거의 1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간다. 옷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난다. 막 12시 한 적도 있고 11시 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많으면 늦게까지 하고 없으면 그냥 9시 정도나 끝나고 있어요. 힘들어도 김치 잘 나간 게 재미로 하지. 아, 재미도 있으시고? 김치 잘 올릴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50대다. 장시간 노동에 지칠 법도 한데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다. 밤 11시. 이제야 작업에서 손을 뗀다. 끝났어. 아이고, 신났겠다. 끝났어. 끝났어요, 이제? 예. 어떠십니까, 이제 오늘 끝났는데? 아이 끝나는 게 이제 즐겁지라 집에 돈 벌고 가는 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쓰고 있던 앞치마와 장갑을 씻으면서 하루의 피로도 씻어내는 이들. 이들만의 퇴근 중이다. 오늘 끝나고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네. 우리 집에. 아, 집에? 네. 집에 누구 계시는데? 영감. 아, 영감님? 네. 오늘 일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오늘 어머님 일 다 하신 것 같은데 옷이 완전 더러워요. 다 똑같아. 길었던 하루의 끝. 누나는 나를 잡고 다니더라. 계단도 간신히 오를 정도로 진이 다 빠졌지만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다시 기운이 난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공장 바깥에는 대형 버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출퇴근용 버스다. 늦었지만 열심히 일했기에 이 찬 공기가 더욱 시원하다. 좋죠. 기가 막힙니다. 하루 끝나는 맛이 이 맛에 합니다. 이 맛에 하세요. 예. 피곤함보단 쉴 수 있어 즐겁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돌아갈 집이 있어 좋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 좋다.
다음 날 아침 8시. 퇴근 버스는 다시 출근 버스가 돼서 공장으로 들어온다. 어김없이 시작된 하루. 하지만 다시 활기가 넘친다. 컨디션 좋으시나 봐요. 일하니까. 일하시니까? 네.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위생복으로 갈아입는 일. 군데군데 파스들이 작업의 무게를 말해준다. 몸살난 것이 아픈가요? 아프니까요. 김치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생이다. 장식물은 물론 짙은 화장을 한 이들도 찾아볼 수 없다. 공장 밖에는 아직도 김장 배추가 산더미 같다. 하루 들어오는 배추의 양은 25,000포기. 이 배추가 모두 절여지고 양념이 버무려질 때까지 작업자들도 쉴 틈이 없다. 김장을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추, 그리고 그 다음이 소금이다. 천일염은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데 좋은 천일염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염도가 중요하다. 절임술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도 지게차라고. 이게 턴백이 하나가 1톤이거든요. 이제 타가지고 그러니까 염도를 맞춰가지고 투입해야 돼. 절임술. 소금 창고에는 1,000톤 가까운 소금이 저장돼 있다. 하지만 평범한 소금은 아니다. 1년 동안 간수를 뺀 천일염만을 사용한다. 이런 천일염을 사용해야 김장이 너무 짜지 않으면서 쓴맛이 없고 끝이 달다. 하루 쓰이는 소금은 무려 20톤. 천일염은 갯벌의 영양분과 함께 미네랄 등의 천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절임수에 적당하다. 물과 천일염을 섞은 절임수가 완성되면 염도를 꼼꼼하게 체크한다. 12.5%. 지금 날씨에. 날씨에? 12%에서 12.5%. 그 사이.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짜요. 짜가지고 크레임 뭐 짜다고 막 고객들이 뭐라 전화 오고. 아 그래요? 낮으면 안 절여져가지고 또 다시 또 절여야 돼. 지금부터 날씨가 더 따뜻하면 염도를 낮추고 날씨가 추우면 반대로 염도를 높여야 한다. 온도에 따라 염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적인 온도 변화까지 감안해야 절임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배추를 가장 신선하게 절이기 위한 적정 온도 10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약간의 서늘함이 느껴진다. 배추는 10시간 이상 절인 뒤 양념에 버무린다. 절임처럼 양념도 정량을 써서 한결같은 맛으로 만들어진다. 절임 배추를 주문할 때 양념을 같이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버무리기만 하는 것이다. 양념을 포장하는 작업자 사이 30대 젊은 필리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년 됐어요. 우리나라 여기 김치 없으니까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기 좀 어려워. 하지만 지금 많이 더우니까 많이 안 어려워. 아, 안 어려워요? 이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한국 요리가 됐다는데 한국의 음식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이다. 공장 밖을 나갈 때도 청결이 우선이다. 4시간 만의 휴식.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게 점심 한 끼는 매우 소중하다. 김치를 눈앞에 두고도 못 먹는 아쉬움을 이곳에서 달래곤 한다. 이제야 비로소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밥 많이 먹어야 돼. 밥 많이 드시네요? 배고프면 이거 못해요. 한 우리 자리가 쫙 있단게. 네, 서로 얼굴을 맞댄 시간.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뭐든 달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직접 담그시니까 더 맛있죠? 네. 익으면 익을수록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나 바람 못자. 밥이 힘이야, 밥이. 밥이 힘이에요?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이들에겐 더없이 소중하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잠을 청하는 이들도 많다. 남아있는 오후 작업을 위해 두 다리를 쭉 펴보는데 서 있는 시간이 워낙 많은 탓이다. 힘들지만은 먹고 살라니까.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혹시요? 돈 벌었어요? 돈 벌었어요? 손자분이 네, 손자들 용돈 주고 옷 사주고 못 사주고 우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큰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자식과 손자를 위한 소박한 꿈이다. 문영은 잘 있었어요? 여운아. 막간을 이용해 통화를 하는 이들도 있다. 들어가. 누구 때문에 휴식도 마다한 걸까? 이제 뭐라 그러네. 여기 이제 10개월. 10개월? 네, 손자. 손자 생각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너보다 훨씬 이쁘다. 필리핀에서 온 송여진 씨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많이 보고 싶으세요? 아주 많이 보고 싶어. 이게 필리핀에서 나와요? Ako to. Lumabas ba ako dito sa TV, na-miss kaya kita. 8 years na kaya ako dito sa Korea. Di pa ako nakauwi. Ayan mo, pag makauwi ako, ipasyal kita. Huwag mo kalimutan uminom ng gamot, ma. Tama na, iyak na ako. 함께 모인 사람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다. 잠깐의 휴식을 보낸 뒤 다시 오후 작업이 재개된다. 거대한 통에서 쏟아지는 것. 김치와 함께 한국인이 좋아하는 깍두기다. 무는 사시사철나지만 특히 김장철에 나오는 무는 달고 단단해서 저장성이 좋다. 아삭아삭 시원한 맛의 깍두기는 소화 흡수에도 좋아 많은 이들이 즐긴다. 다음 등장하는 김치는 총각김치다. 어리고 단단한 총각무로 만든 김치는 무청을 함께 먹을 수 있어 영양상 매우 좋다. 깍두기, 막김치, 총각, 열무. 여기서 담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이 저마다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보관 창고. 이것만으로 겨울 준비는 충분할 것 같다. 가장 바쁠 때는 이제 평균 요즘 포기가 5kg, 10kg 다닌다는데 한 5톤 가량. 그리고 묵은지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묵은지 생산을 많이 하니까 묵은지도 많이 나갈 때는 뭐 한 5톤. 우리가 서울 식자재 매장 가고 아침 이제 우리 인근
매장으로 가고 이거는 택배 그런 데 많이 나가요. 사시사철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김치. 한국은 예로부터 겨우내 김치를 먹기 위해 대량으로 김치를 담갔다. 몸살이 날 정도로 한 번 담기도 어려운 김장을 매일같이 담는 이들. 그래도 한국인이 그렇듯 김치는 이들에게도 최고다. 모든 것이 다 좋아, 김치를 먹으면. 아, 그래요? 육회국이 다 들어가잖아. 그렇게 김치는 보약이다. 우리 김치가 맛있다고 할 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자부심을 느끼세요? 사랑하지. 아,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응. 우리 식구들 다 먹고, 그 맛있는 게 사랑하지.